지수야, 왜 이렇게 멍이 많아? 남편 민호가 아내의 팔뚝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괜찮아요.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라고 얼버무렸죠. 하지만 그날 저녁 시어머니 선영은 며느리 회사에서 열린 가족 초청 행사에 참석했다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팀장이 지수의 뺨을 후려치는 순간 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누가 감히 내 며느리를 때렸습니까?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술집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에요? 민호가 전화기 너머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미안해.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래. 먼저 자고 있어. 지수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끄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지수가 서 있는 곳은 화려한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낡은 콜센터 사무실이었죠. 강지수 씨, 오늘 실적 몇 건이에요? 팀장 박태수가 책상을 탁 치며 다가왔습니다. 40 중반의 그는 늘 인상을 찌푸리고 다녔죠. 17건입니다, 팀장님. 17건? 목표가 25건인 거 알죠? 이래서 지방 출신들은 안 된다니까. 응대 수준이 떨어져서 고객들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죠.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6달이 지났습니다. 28살의 지수는 결혼 1년차 새댁이었죠. 남편 민호는 중견기업에 다니지만 월급은 빠듯했습니다. 신혼집 전세 대출금과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지수도 반드시 일해야 했죠. 시어머니 선영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당찬 여성이었습니다. 55살의 선영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회사를 키워냈죠. 아들 민호를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킨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대기업 계열사에 다닌다면서요? 정말 대단해요. 선영은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지수가 처음 취직했을 때 대기업 계열 콜센터라고만 말했거든요. 선영은 그걸 대기업 정규직 사무직으로 이해했죠. 어머니, 저 그냥 평범하게 일해요. 아니야, 지수야.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있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아. 지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곳이 비정규직 콜센터이고 매일 욕설을 들으며 실적에 쫓긴다는 걸 말이죠. 강지수, 또 멍 때리고 있어? 전화 받아요, 빨리. 박태수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헤드셋을 쓰고 전화를 받았죠. 안녕하십니까, 고객센터입니다. 야, 너희 회사 제품 왜 이 모양이야? 환불해줘, 당장. 고객의 거친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지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응대했죠.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말씀이 많으시네. 환불 안 해줄 거면 그냥 그렇다고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한숨을 쉬었죠.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고 그중 절반은 욕설과 협박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지수는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면 초과 근무를 해야 했거든요. 오늘도 못 채웠네요. 1시간 더 하고 가세요. 박태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로 책상에 앉아 있었죠. 밤 11시가 되어서야 지수는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지수는 창 밖을 멍하니 바라봤죠. 결혼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어떤 욕을 듣게 될까, 팀장이 또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선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네, 어머니. 제가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지수는 일부러 밝게 대답했습니다. 선영 앞에서만큼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박태수가 전 직원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다들 들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회사에서 가족 초청 행사를 합니다. 가족 초청 행사요? 동료 한 명이 물었죠. 네. 우리 회사가 올해 창립 2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직원 가족들을 초대해서 회사 투어도 하고 식사도 제공한답니다. 단 이번 달 실적 1위 팀만 초대권을 받습니다. 박태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팀이 1위 하면 팀원 전원 보너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어라 이래요, 알았죠? 지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 초청 행사라니. 만약 시어머니가 이곳에 온다면 모든 게 들통날 텐데 말이죠. 다행히 우리 팀은 1위 못할 거야. 요즘 실적이 별로니까. 지수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배신했죠. 그 주 내내 기적적으로 계약이 터졌고 지수의 팀은 실적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 팀이 1위예요. 다음 주 금요일 가족 초청 행사에 다들 가족 모시고 오세요. 박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기뻐했지만 지수만 얼굴이 굳었죠. 팀장님, 저는 가족이 바빠서 못 올 것 같은데. 안 돼요. 전원 참석 필수입니다. 회사 방침이에요. 꼭 모시고 오세요. 지수는 막막했습니다. 남편 민호는 그날 출장이라 못 온다고 했죠. 그렇다면 시어머니를 모셔와야 하는데 선영이 이곳을 보면 충격받을 게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시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수야, 요즘 일은 잘 돼? 선영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잘 되고 있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대단해. 남편 내조하면서 일까지 하니까. 지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그때 선영이 말했습니다. 아, 맞다. 지수야, 내 회사에서 가족 초청 행사한다며? 민호한테 들었어.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게. 나도 가고 싶은데 돼? 우리 며느리 일하는 곳이 어떤지 궁금하더라고. 지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오세요. 정말? 그럼 내가 꼭 갈게. 기대된다. 선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죠. 이제 모든 게 들통날 판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다가올수록 지수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죠. 시어머니가 낡은 콜센터를 보고 실망하는 꿈, 박태수 팀장이 선영 앞에서 자신을 모욕하는 꿈이었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동료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은 32살로 지수보다 4살 많았죠.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가족 초청 행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지. 나도 그래. 우리 남편한테 이 꼴 보여주기 싫거든. 미경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언니, 우리 팀장님 왜 저렇게 심해요? 다른 팀은 안 그런 것 같던데. 쉿, 작게 말해. 박 팀장 귀가 얼마나 밝은데. 저 사람 원래 저래. 자기가 실적 1등에서 팀장 된 사람이라 실적에 미친 거야. 우리가 실적 못 내면 자기 평가에도 영향 가니까 더 심한 거지. 그 순간 박태수가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수다 떨 시간에 전화 한 통이라도 더 받으세요. 네, 팀장님. 두 사람은 황급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박태수는 지수의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혀를 찼죠. 강지수 씨, 오늘 실적 왜 이래요? 20건도 안 되잖아. 이러면 또 야근이에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는 무슨 능력이 안 되는 거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다 이래요. 말투도 촌스럽고 고객 응대 스킬도 없고. 지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모두 듣고 있었죠.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목표 못 채우면 주말 특근입니다. 알았죠? 박태수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서 옥상으로 올라갔죠.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선영이었죠. 지수야, 금요일 행사 몇 시까지 가면 돼? 오후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어머니. 알았어. 내가 정장 입고 갈까 아니면 편한 옷 입고 갈까? 편한 옷이 좋을 것 같아요. 지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우리 며느리 회사 구경 가는 거 진짜 기대돼. 자랑스러워, 지수야. 선영의 따뜻한 목소리가 지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죠. 전화를 끊고 지수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넘어가지 않았죠. 목이 메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그냥 열심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지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죠. 스펙도 부족하고 학벌도 평범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 어려워졌죠. 기혼 여성을 채용하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 콜센터가 유일하게 뽑아준 곳이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름표 때문에 지수는 이곳에 매달렸죠. 처음엔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가 팀장이 된 후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수는 헤드셋을 끼고 전화를 받기 시작했죠.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야, 너희 회사 배송이 왜 이렇게 느려? 일주일째 안 오는데? 죄송합니다, 고객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주문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문번호는 무슨, 내가 왜 그걸 찾아야 돼? 너희가 알아서 찾아야지. 고객님, 시스템상 주문번호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야, 말귀를 못 알아듣네. 상사 바꿔줘, 바꿔. 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박태수에게 전화를 넘겼죠. 네, 고객님. 팀장 박태수입니다. 무엇이 문제이십니까? 박태수는 능숙하게 고객을 달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를 쳐다봤죠. 강지수 씨, 고객 응대를 이렇게 해요? 주문번호 찾아드리겠다고 했어야죠. 귀찮아도 끝까지 친절하게 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팀 평가 깎이는 거 알아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족 초청 행사 당일이었죠.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사 로비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립 20주년 가족 초청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수는 그 현수막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 어머니가 실망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 팀원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다들 가족 오시죠? 오늘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회사 임원들도 오시니까 조심하세요. 박태수가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가족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로비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렸죠. 지수야. 선영이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재킷에 바지를 입은 모습이 세련되어 보였죠.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회사가 여기구나. 건물은 정말 좋네. 선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는 확실히 깔끔했죠. 대기업 본사 건물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지수는 선영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리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형광등은 오래되어 깜빡거렸습니다. 콜센터 사무실 문을 열자 빼곡히 들어찬 책상과 헤드셋을 낀 직원들이 보였죠.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야?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2층에서 일해요. 잠깐 파견 나온 거예요. 지수는 급하게 둘러댔습니다. 아, 그렇구나. 선영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어서 오세요, 가족 여러분. 박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 시어머니 선영입니다. 아, 사장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수 씨 팀장 박태수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태수는 지나치게 공손했죠. 저희 며느리가 평소에 일을 잘하나요? 아, 물론입니다. 지수 씨는 우리 팀의 에이스죠. 정말 똑 부러지게 일합니다. 지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그렇게 갈구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말이죠. 행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강당에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었고 뷔페식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푸짐하네. 선영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마음이 불편했죠. 이 모든 게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 임원이 무대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20년 역사, 직원 복지, 가족 같은 회사 분위기 등등. 화려한 말들이 이어졌죠.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말이죠. 매일 욕설을 듣고 실적에 쫓기며 인격을 무시당하는 현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은 지수 옆에 앉아 음식을 먹었죠. 회사 분위기가 좋은 것 같구나. 네, 어머니. 지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는 게 괴로웠죠. 그때 박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식사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잘 먹고 있어요. 음식이 맛있네요. 그렇죠? 우리 회사가 직원 복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수 씨 같은 인재를 오래 모셔야 하니까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뭔가 걸렸죠. 왜인지 모르게 박태수의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셔도 돼요. 그래, 알았어. 수고했어, 지수야. 선영은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이제 하루만 버티면 끝이다. 그런데 그때 박태수가 다가왔습니다. 팀원 여러분, 오늘 행사 끝났으니까 회식 갑시다. 가족분들도 같이 오세요. 제가 쏠게요. 회식이요?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팀이 1등 했잖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축하하죠. 사장님도 가시죠? 박태수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아, 저는 괜찮습니다. 며느리나 편하게 다녀오세요. 아니에요, 꼭 오세요. 저희 팀 분위기도 보시고. 안 그러면 지수 씨 혼자 외로워요. 선영은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죠. 그럼 잠깐만 들렀다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회식이라니. 평소에 박태수가 술만 마시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알고 있었죠. 제발 오늘만은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 고깃집이었습니다. 넓은 룸에 팀원 6명과 가족들이 모였죠. 총 15명 정도 되었습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쏘는 거니까 편하게 드세요. 박태수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선영은 지수 옆에 앉았고 다른 팀원들도 가족과 함께 자리를 잡았죠. 고기 주문 많이 했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고기가 나오고 소주병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박태수가 먼저 잔을 들었죠. 자, 우리 팀 1등 축하하면서 건배합시다. 건배, 건배.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지수는 음료수를 마셨고 선영도 물을 마셨죠. 사장님은 술 안 하세요? 저는 원래 술을 잘 못해요. 그냥 분위기만 즐기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수 씨는요? 저도 오늘은 안 마시겠습니다. 뭐야, 다들 안 마시면 재미없잖아. 박태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른 팀원들과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죠. 처음 1시간은 조용했습니다. 다들 고기를 구워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영도 다른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를 즐겼죠. 며느리가 일하는 곳이 화기애애하니 다행이네. 선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주 2병을 혼자 비운 그는 목소리가 커졌죠. 야, 미경아. 너 이번 주 실적 왜 그랬어? 꼴찌였잖아. 팀장님, 오늘은 그냥 즐겁게 먹어요. 가족들도 있는데. 미경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당신 남편도 알아야 해. 당신이 얼마나 일 못하는지. 미경의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지수는 불안했습니다. 박태수가 술을 마시면 누구든 공격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과연 오늘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선영도 눈치를 챘습니다. 팀장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죠. 낮에 봤던 공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 2차 가기 전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소감 발표합시다. 오늘 행사 어땠는지. 박태수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팀장님, 그냥 편하게 먹어요. 다른 팀원이 말렸지만 박태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해야 돼. 회식 자리에서 이런 거 해야 팀워크가 생기는 거야. 자, 지수 씨부터 해봐요.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잘 마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뭐가 좋았는지, 뭐가 아쉬웠는지. 글쎄요, 가족들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해서 좋았다? 그런 뻔한 말 말고 진짜 속마음을 얘기해 보라고요. 선영이 개입했습니다. 팀장님, 우리 며느리가 긴장해서 그래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사장님, 이건 저희 팀 내부 문화예요. 이해해 주세요. 박태수는 선영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죠. 강지수 씨, 당신 요즘 실적이 왜 그래요? 이번 주에도 목표 못 채웠잖아. 팀장님, 지금 그런 얘기 할 때입니까? 미경이 말렸지만 박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 때야. 가족들이 있으니까 더 확실하게 알려줘야지. 강지수 씨가 얼마나 일 못하는지.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영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그리고 당신 시골에서 왔다고 했죠? 그래서 고객 응대할 때 억양이 이상해요. 고객들이 다 알아챈다고요. 팀장님, 그만하세요. 다른 팀원이 제지했지만 박태수는 흥분했습니다. 뭐가 그만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강지수 씨 때문에 우리 팀 평가가 깎인다고. 당신이 제대로 일했으면 우리가 더 높은 보너스 받았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낮에 봤던 공손한 모습은 가면이었던 거죠.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멍 자주 생기죠? 팔에도 있고. 왜 그래요? 집에서 맞고 다녀요? 박태수가 지수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지수는 황급히 소매를 내렸죠. 아니요, 그냥 부딪힌 거예요. 부딪힌 게 한두 개도 아니고.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선영은 며느리의 팔을 살짝 걷어 올려 봤습니다. 정말로 멍이 여러 개 있었죠. 지수는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했지만 이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야, 이게 뭐니? 어머니, 괜찮아요. 정말 부딪힌 거예요. 하지만 선영은 알았습니다. 이 멍들이 어떻게 생긴 건지 말이죠. 콜센터 좁은 책상에서 장시간 일하며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박태수는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아무튼 강지수 씨,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해요. 안 그러면 계약 갱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계약 갱신이요? 선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저희 콜센터는 3개월마다 계약 갱신하거든요. 실적 안 나오면 자동으로 계약 종료해요. 그럼 우리 며느리는 비정규직이란 말입니까? 박태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비정규직이죠. 여기 있는 팀원 전부 다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은 본사 직원들 뿐이고.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수가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비정규직 콜센터 직원이었던 거죠. 지수야, 이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말씀 못 드렸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화가 났지만 동시에 며느리가 왜 숨겼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자, 분위기 이상하니까 한 잔 더 합시다. 박태수가 술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잔을 들지 않았죠. 야, 왜 안 마셔요? 내가 쏘는데. 팀장님, 이제 그만 마시세요. 너무 취하셨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취해? 나 멀쩡해. 강지수, 너도 한 잔 해. 박태수가 지수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안 마신다고 했잖아요. 안 마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마시면 어떡해. 이것도 업무야, 업무. 팀장님, 제발 그만하세요. 다른 팀원이 막았지만 박태수는 화를 냈습니다. 뭐가 그만해? 내가 팀장이야, 팀장.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리고는 갑자기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소주병이 넘어지며 술이 쏟아졌죠. 강지수, 당신 오늘 실적 몇 건이었어? 18건. 목표가 25건인데? 이러니까 우리 팀이 계속 밑바닥이지. 팀장님, 우리 팀 이번에 1등 했잖아요. 그건 다른 팀원들 덕분이지 당신 덕분이 아니야. 당신은 짐이야, 짐.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팀장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서 일하면 안 돼. 나가야 해. 박태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 지수를 향해 손가락질했죠.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태수가 지수의 뺨을 후려친 것입니다. 짝! 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죠. 지수는 뺨을 감싸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순간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직장 상사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말이죠. 지수야, 괜찮니? 선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얼굴로 선영을 바라봤죠.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뺨은 금방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룸 안 공기가 얼어붙었죠. 숟가락을 들고 있던 사람들 손이 허공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잠깐 멈칫하더니 비틀거리며 웃었습니다. 아, 손이 좀 나갔네. 교육 차원이에요, 교육. 고객 앞에서 이런 실수하면 회사 이미지가 어때지겠어요.
내가 다 지수 씨 위해서 하는 소리죠. 누가 봐도 변명이었지만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팀장이라는 직급 취한 사람이라는 불안감이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죠. 선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살짝 밀리며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선영에게로 향했죠. 박 팀장이라고 했죠. 선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네, 사장님. 아, 놀라셨죠? 제가 좀 교육을 강하게 하는 편이라. 이게 교육입니까? 회식 자리에서 직원의 뺨을 때리는 게. 선영이 물었습니다. 말끝에 떨림은 없었죠. 사장님,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세요. 여기는 원래 이런 문화가 있어요. 실적이 생명인 곳이잖아요. 신입들 정신 바짝 차리라고. 상대가 제 며느리여도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선영의 말에 박태수가 멈칫했습니다. 네네. 저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사람이라. 강지수 씨가 제 며느리라도 똑같이 했죠. 선영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가방 가져와라. 지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요? 그래, 지금이다.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자. 민호는 없었지만 선영은 지금 자신이 지수의 보호자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맞은 뺨이 자기 뺨처럼 타올랐죠. 사장님,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술자리라는 걸 감안하셔야. 박태수가 말을 잇는 순간 선영이 딱 잘랐습니다. 지금 제가 감정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앞으로 또 누구를 때릴지 모릅니다. 룸한 공기가 바짝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시어머니의 눈이 아니었죠. 회사를 키워낸 대표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수야, 자리에서 일어나. 선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다리를 힘겹게 움직여 일어섰죠.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지금 가시면 회식 분위기가. 박태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네. 직원 뺨 때리는 게 이 회사의 문화입니까? 선영의 질문에 박태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더듬거리며 중얼거렸죠. 그게 제가 좀 과했나 보네요. 사과드릴게요. 강지수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감정이 앞섰네. 선영이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박 팀장한테 이런 식으로 당한 게 오늘이 처음이냐? 지수는 선영의 눈을 보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박태수 얼굴이 굳어졌죠. 뭐예요? 내가 언제 뺨을 또 때렸다고 그래요? 뺨은 아니어도 사람을 사람답게 대했습니까? 욕은 안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모욕 주지는 않았습니까? 선영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분들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우리 며느리만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까? 룸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그때 미경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저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미경아, 왜 그래?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옆에 앉은 동료가 말렸지만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팀장님이 항상 이렇게 폭언하셨습니다. 실적 조금만 떨어져도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가족들 앞에서도 모욕 주고.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른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사장님, 저도 몇 번이나 그만둘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 대출이랑 애들 학원비 때문에 참고 다녔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모두의 말을 들었죠.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지수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수야. 네, 어머니. 지금 여기서 사표 쓰자. 룸안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지수는 놀란 눈으로 선영을 봤죠. 지금이요.
그래, 지금이다.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참고 버텼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어머니, 저는 지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사표 쓰면 저는 내일부터 이 회사 안 나와도 된다.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대출이랑 생활비는요. 그 말에 선영이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거 내가 책임질게. 내가 맞아가면서 다녀야 할 직장은 아니다. 박태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직장 그만두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우리 콜센터 아니면 갈 데가 얼마나 된다고. 선영이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었겠죠. 그래서 며느리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다녔겠죠. 시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지수야, 여기다 써라. 수첩을 펼쳐 지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직서. 지수는 볼펜을 쥐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질 것 같지 않았죠. 어머니, 저는 너무 겁이 납니다. 지수가 솔직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나도 겁난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너는 더 많이 무너질 거다. 선영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죠. 이 회사만 세상 전부가 아니다. 너는 사람이 존중받는 곳에서 일해야 한다. 돈 몇 푼 벌겠다고 사람 대접 못 받는 곳에 앉아있을 이유는 없다. 그 말에 지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수첩에 글을 쓰기 시작했죠. 사직서 소속 콜센터 상담팀 성명 강지수 일자, 오늘 날짜 사직 사유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요청. 글씨는 삐뚤어졌지만 분명했습니다. 지수가 마지막 줄까지 쓰고 펜을 놓았습니다. 선영이 사직서를 들어 박태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박 팀장, 이게 내 며느리 마지막 날 사직서입니다. 박태수가 당황한 얼굴로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이건 절차도 안 맞고 인사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고 절차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아이가 더 이상 당신 밑에서 울지 않겠다는 겁니다. 선영의 말에 박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술 기운도 조금씩 가라앉는 눈치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들고 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직원 뺨을 때린 사실, 폭언을 한 사실. 이 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제가 이걸 회사에 공식적으로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태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 그건 좀. 선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작은 회사라도 대표입니다. 내 회사에서도 저런 짓을 한 관리자는 바로 징계 대상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실력입니다. 선영은 주변 팀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불편하게 만든 것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가 당한 일을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면 저는 어머니도 아니고 회사 대표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누군가는 언젠가 이 말을 했어야 한다는 걸. 지수야, 우리 가자. 선영이 지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다리로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미경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중에 연락해. 내가 나가도 우리는 내 편이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 두 사람은 고깃집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하지만 방금 전 그 룸 안 공기만큼 무거운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얼굴을 시원하게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뺨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선영이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네, 어머니.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지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어머니,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에 지난 6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자꾸만 흘러내렸죠. 선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잠시 지수를 바라봤죠. 언제부터 그렇게 심했니? 처음엔 그냥 말투가 거칠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고객 앞에서 저를 바보 취급하고 실적 안 나온다고 소리 지르고 오늘 뺨 맞은 것도 솔직히 말하면 처음이 아닙니다.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에 또 맞았다는 말이냐? 네. 2달 전에 한 번. 전화 끊기고 나서 고객을 놓쳤다고. 사람들 없는 곳에서 손으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팔이랑 어깨에 멍이 자주 들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옷소매를 살짝 걷었습니다. 팔뚝에는 옅은 멍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죠. 이걸 어떻게 모르고 있었을까? 선영은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수고한다, 고생 많다 말만 했지, 진짜로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지수야,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어머니께 실망드리기 싫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자랑하셨잖아요. 제가 비정규직 콜센터에서 욕먹으면서 일한다고 말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싶어서요. 선영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실망스럽기는커녕 내가 더 안쓰럽다. 그런 곳에서 버틴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안 된다. 지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제 몫을 하고 싶었어요. 민호 혼자 벌게 두기 싫었고 우리도 언젠가 집 사고 싶었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도 그만둔다고 말 못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안다. 나도 젊을 때 남편 없이 애 키우면서 죽을 만큼 일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일해야 한다. 뺨을 맞으면서까지 버틸 자리는 아니다. 차는 시 외곽 쪽 조용한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내리자 지수야. 그대로 집에 가면 마음이 더 복잡해질 거다. 두 사람은 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죠. 구석 자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선영이 따뜻한 차를 주문해 놓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내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다. 잘 들어라. 지수는 눈가를 닫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뭔지 안다. 돈이다. 대출이랑 생활비. 맞지? 내 어머니. 좋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라. 당분간은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벌어서. 지수야.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숨기면서 버틴 이유가 뭐냐? 어른들께 기대지 않고 너희 둘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서였지. 그 마음은 충분히 증명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어른으로서 할 일을 해야 한다. 지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선영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이죠.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하겠다. 어떤 부탁이요? 당분간 다시는 너 자신을 낮추는 일을 하지 마라. 돈 때문에 자존심 깎이는 자리로 들어가지 말고 다시 일을 시작하더라도 최소한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곳으로 가라. 그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겠니? 네, 어머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선택이다. 너는 그런 대우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다. 그걸 내가 먼저 알아야 한다. 한참을 이야기한 뒤 선영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있었던 일 회사에 그냥 넘기지 않을 거다. 지수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혹시 고소하시려는 건가요? 법적인 것도 검토해 볼 거다. 하지만 그 전에 회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지켜보려고 한다. 폭행과 괴롭힘을 알고도 덮으려 한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지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어머니 힘들게 하면 어쩌죠? 민호 회사에도 영향이 갈 수 있고. 선영이 살짝 웃었습니다. 괜찮다. 나도 장사 몇십 년 했다. 어디까지 선을 넘으면 안 되는지 회사들도 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내 며느리 문제만은 아니다. 너희 팀원들 오늘 표정 봤지? 네. 다들 오랫동안 참아온 얼굴이었다. 누군가는 한 번은 문제를 꺼내야 했다. 선영의 말이 끝나갈 즈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호 이름이 떠 있었죠. 여보, 어디야? 회식 끝났어. 어머니는 잘 들어가셨어.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여보, 오늘 일이 좀 있었어. 지수 목소리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는지 민호가 바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선영이 손짓으로 휴대폰을 잠깐 내밀라고 했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건네자 선영이 직접 통화를 받았죠. 민호야, 나다. 어머니. 지수 옆에 계셨어요. 오늘 행사 어떠셨어요? 선영은 한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행사 얘기는 나중에 하자. 오늘 내가 꼭 알아야 할 일이 하나 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지수가 오늘 회식 자리에서 팀장한테 뺨을 맞았다. 휴대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지수가 직장 상사한테 맞았다고요. 그래.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수 사직서 썼다. 더 이상 그 회사 안 나간다. 민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어디 계세요? 괜찮다. 우리 둘이 지금 카페에 있다. 너는 내일 얼굴 보자. 오늘은 차분히 생각해봐라. 민호는 말문이 막힌 듯 한참 있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수를 제대로 못 지켰네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 아내가 얼마나 버티고 버티다가 오늘에서야 터뜨린 건데. 선영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셋이 같이 보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같이 정하자. 알겠니? 네, 어머니. 통화를 마치고 선영은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민호는 내 편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날 밤 지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해고의 불안과 내일 업무에 대한 공포 없이 자는 첫밤이었죠. 눈은 부었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선영 집 거실에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수 그리고 선영이었죠. 민호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인 티가 났습니다. 여보, 많이 놀랐지?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놀랐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내가 가장 믿었던 회사가 내 아내한테 그런 짓을 했으니까. 민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죠. 나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더라. 선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눈으로 보는 순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호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수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너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잖아. 그래서 나는 내 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해결이야. 맞으면서 버티는 게. 나 정말 속상하다. 내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선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탓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 뭘 할지 정해야지. 선영은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변호사랑 통화했다. 내 거래처 중에 노동사건 많이 하는 변호사가 있다. 어제 있었던 일, 그동안의 폭언, 계약 형태까지 다 얘기했다. 지수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벌써요. 미리 알아두는 거다. 변호사 말로는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 폭행은 명백하고 다수의 증인이 있고 비정규직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 금지된다고 한다. 민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다고 하더라.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한단다. 단순히 복수하고 끝낼 건지 아니면 회사 문화도 함께 바꾸고 싶은 건지.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때문에 너무 일이 커지는 건 아닌가 걱정돼요. 그냥 조용히 그만두고 잊어버리면 안 될까요? 민호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럼 같은 일이 또 누구한테 일어날지 몰라. 다른 누군가의 아내, 다른 누군가의 딸이 또 똑같이 맞을 수 있어. 선영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어제 룸안에 있던 내 동료들 표정 봤잖니. 다들 버티고 있었을 뿐이다. 내가 사표 쓰는 거 보면서도 동시에 부럽다는 눈빛이었다. 지수는 어제 미경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중에 연락해. 내가 나가도 우리는 내 편이야. 선영이 제안을 꺼냈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첫째,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인사팀이나 감사팀의 폭행과 괴롭힘 사실을 알리고 조사 요구를 한다. 둘째, 내 동료들에게도 선택지를 준다. 원한다면 같이 진술하게 돕는 거다.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셋째, 법적인 절차도 병행하자. 고소까지 갈지 말지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더라도 우리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걸 회사에 보여줘야 해. 지수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도망치는 상상만 했지 정면으로 싸우는 건 한 번도 떠올려 본 적이 없었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지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혼자라면 힘들 수 있겠지. 하지만 너 혼자가 아니잖니. 남편 있고 시어머니 있고 변호사도 있고. 민호가 지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도 옆에 있다. 우리 같이 하자. 그 말에 지수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요. 도망만 치지 않겠습니다. 저 말고도 힘든 사람들 위해서라도 한번 해볼게요. 선영이 준비해온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직접 회사에 연락하겠다. 박태수 팀장 위에 있는 부서장, 그리고 인사팀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했다. 내가 언제 한번 나랑 같이 본사 쪽에 갔었지. 내 행사 있을 때 한 번. 그때 명함 받은 사람들 있다. 그 사람들 활용해야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바쁘신데 이렇게까지 하셔도 돼요. 내 아내가 맞았는데 이게 왜 과하냐? 이 정도는 해야 나도 잠이 오지. 선영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 회사에서도 관리자가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오늘 일을 사례로 삼을 거다. 지수는 조금 놀랐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도요. 그래.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 더 조심하게 되는 거다. 관리자는 실적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도 지켜봐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새기게 된다. 세 사람은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정도 많았지만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죠. 다음 날 본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최소한 더 이상 숨지는 않겠다는 결심만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대기업 본사 인사팀 회의실. 넓고 깨끗한 공간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와 선영, 그리고 인사팀장 유 과장이었죠. 먼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일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유 과장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이미 어느 정도 보고를 받은 듯 했습니다.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 가족 동반 회식 자리에서 우리 며느리가 콜센터 팀장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유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정확한 경위를 들어야 합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어제 일을 설명했습니다. 회식 분위기, 술이 들어간 상황, 반복된 모욕과 비하 발언, 그리고 마지막 폭행까지. 최대한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몇 번이고 떨렸죠. 유 과장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박태수 팀장이 평소에도 폭언을 자주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뿐 아니라 다른 팀원들에게도 자주 그랬습니다. 혹시 증언해 줄 수 있는 동료가 있을까요? 어제 회식에 참석했던 팀원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김미경님은 그동안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으니까요. 유 과장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사실 콜센터 쪽 분위기가 거칠다는 보고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행까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영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폭행이 처음이든 보고가 처음이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앞으로 회사 문화를 결정할 겁니다. 유 과장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께서도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작은 회사지만 사람을 쓰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공감하시겠군요. 조직 안에서 한 사람을 징계하거나 내보내는 일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만 보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어제 같은 일이 그냥 사과 몇 마디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 과장이 물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원하십니까? 첫째, 공식적인 사과입니다. 우리 며느리에게 직접, 그리고 팀원 전체에게도 폭언과 폭행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회사 이름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재발 방지 대책. 콜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까요. 셋째, 박태수 팀장에 대한 인사조치. 단순한 부서 이동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유 과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일이 외부로 나가는 건 큰 타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부에서 덮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사직서를 썼습니다. 다시 그 회사로 돌아가 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동료들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바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회식 참석자 전원 개별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태수 팀장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겠습니다. 선영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진술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유 과장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팀의 책임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나왔을 때 지수는 다리가 살짝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던 거죠. 선영이 지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저 잘한 걸까요? 도망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며칠 뒤 콜센터에는 큰 소식이 돌았습니다. 박태수 팀장이 본사 조사 결과 직위 해제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죠. 회사를 떠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미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수야, 결국 일이 이렇게 됐어. 어제 인사팀에서 면담했어. 우리가 말한 거 다 믿어주는 것 같더라. 언니 괜찮았어요. 긴장 많이 했는데 막상 말하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해.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다른 사람들은요. 다들 비슷하게 증언했대. 그리고 회사에서 콜센터 전체 환경조사 들어간다고 했어. 교육도 다시 하고 관리자 평가 방식도 손본다고. 지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저 때문에 힘들어진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언제까지 참았을지 모른다. 그 말에 지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팀 애들이 너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 했어. 그날 고깃집에서 내가 사표 쓰는 거 보고 다들 울컥했거든. 지수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언니들한테도 제가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마지막까지 같이 있어줘서 고마웠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는 거실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 며칠은 공허함이 컸지만 이제는 조금씩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내가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 그 질문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선영이 지수를 회사로 불렀습니다. 자기 회사였죠. 작은 건물이었지만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여기 앉아봐라. 선영이 회의실로 지수를 안내했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는 회사 소개 자료와 채용 공고 서류가 놓여 있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수가 묻자 선영이 웃었습니다. 우리 회사 고객관리팀에 자리가 하나 났다. 원래는 경력직을 뽑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굳이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겠더라. 지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저보고. 그래. 내가 해보면 어떻겠니? 저 콜센터 일밖에 안 해봤어요. 사무직은 자신이. 콜센터에서 했던 게 고객 관리다. 단지 환경이 엉망이었을 뿐이지 내가 해온 일 자체는 가치 있는 거다. 화난 고객 달래고 문제 해결하고 기록 남기고. 그게 어디 가서도 쓰이는 능력이다. 선영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회사 고객이 많지. 전화도 많이 온다. 그런데 예전에는 고객 응대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없었다. 이번에 내일 겪으면서 나도 많은 생각이 들더라. 우리 회사부터 제대로 해보자고 마음먹었다. 지수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다만 조건이 있다. 선영이 손가락을 하나 들었습니다. 첫째, 내가 여기서 일할 때는 절대 나를 시어머니로 생각하지 마라. 직급은 대표와 직원이다. 그 선은 지켜야 한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둘째, 내가 겪었던 나쁜 경험을 여기서는 절대로 반복하지 마라. 나중에 내가 후배를 가르칠 때 소리 지르거나 무시하지 말고 사람을 먼저 봐라. 그 말에 지수는 조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자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선영도 웃었습니다. 셋째, 이건 부탁이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도와줘라. 콜센터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내 경험을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게 큰 힘이 될 거다.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지하게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일하는 거. 좋다. 그럼 이건 공식 면접이다. 선영이 농담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강지수 씨,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지수도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사람 대접받으면서 일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고객에게도 직원에게도 떳떳한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선영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격이다. 며칠 뒤 지수는 새 회사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긴장됐지만 예전과는 다른 떨림이었죠.
겁보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첫날 오전 선영이 직원들을 모아 간단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고객관리팀에 새로 합류한 직원을 소개하겠다. 우리 며느리지만 이 자리에 세운 건 집안 때문이 아니다. 이 친구가 지난 몇 달 동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똑똑히 봤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수는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겠다. 선영이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사람을 쓸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그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거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고객에게도 동료에게도 후배에게도 누구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욕설과 폭언, 모욕은 이 회사에서 자리 잡을 곳이 없다. 혹시라도 그런 걸 목격하면 언제든 나한테 바로 말해라. 선영의 말은 단호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지수는 자신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새 컴퓨터, 새 전화기, 깨끗한 메모지. 창밖에는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보, 첫 출근 축하해. 오늘은 내가 일찍 퇴근해서 데리러 갈게. 지수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고마워. 나 오늘 울지 않고 일하고 있어. 오후에 첫 고객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디로 연결된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관리팀 강지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어제까지와는 다른 힘이 느껴졌습니다. 상대를 두려워하기보다 함께 해결할 문제를 마주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그날 퇴근길 지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멍은 아직 옅게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맞으면서 버티는 사람이 아니다.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 민호가 활짝 웃으며 맞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우리 아내?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사람답게 일한 하루였어. 선영도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그런 날들이 계속될 거다. 지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내 앞에서 누군가를 뺨치는 걸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나처럼 두려움 속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 꼭 손을 잡아주겠다.